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풀백과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어제 이제 최종픽 영상을 공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공유를 못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최종픽과 독시픽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 대 후쿠오카의 경기고요.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도쿄 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도쿄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후쿠오카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일단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순위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리그가 지금 순위적으로 봤었을 때 뭐 순위대로 결과들이 좀 들어올 때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토 같은 경우에 13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14위, 중위권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도쿄가 홈일 때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퍼플 상가 도쿄가 8위죠. 제가 교토랑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위와 이제 13위의 경기인데 저는 도쿄가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4연무까지 가기에는 좀 확률적으로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쿠오카가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한데 지금 그런 위력들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수비에서의 공간들도 최근에 좀 많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와의 경기라면 도쿄가 역습에서의 템포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쿠오카의 그런 수비적인 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선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좀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일단 후쿠오카와 도쿄를 봤었을 때 두 팀 다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기 때문에 도쿄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무승부의 느낌도 지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제주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제주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 제주가 서울 상대로 좀 강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제주가 연패를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서울이 지금 이 중원 싸움에서도 제주가 중원이 약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도 밀릴 것 같고 이 수비에서의 지금 서울의 측면에서의 공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주는 특히나 측면에서의 제루스나 뭐 안현범이나 뭐 정우재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두 팀의 상성을 봤었을 때는 제주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가시와 대 가시마 엔틀러스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상위권 팀이죠.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5위, 그리고 가시마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의 무승부가 좀 적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시마가 확실히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시아레이솔이 홈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두 팀을 비교해 봤었을 때 이 가시마 엔틀러스의 더 밸런스가 더 잘 잡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가시아레이솔은 이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좋으나 수비에서의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시마와 비교했었을 때 수비에서의 모습은 지금 가시마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위권 두 팀의 경기에서 결국에는 수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은 어쨌든 뭐 두 팀 다 상위권에 위치할 만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능력을 봤었을 때는 저는 가시마가 더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가샤레이솔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시와 가시마 엔틀러스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이 승패 방향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 수비에서의 부분들도 그렇겠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두 팀 다 한 방이 있습니다. 가시아는 역습에서의 한 방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크로스나 그리고 이 가시마 인텔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공권에서의 그 한 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한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독식에서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가시아 레이솔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산프이로 대 주빌로 이아타의 경기고요. 산프이로 같은 경우 이번 시즌 흐름이 굉장히 좋죠. 4위에 위치하고 있고 이아타 같은 경우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어타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산프이로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프이로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산프이로가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몇 회차를 지금 J리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길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드는 팀이 있을 때 그 J리그에서 좀 이변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좀 참고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두 팀을 비교해 봤었을 땐 뭐 원정에서의 산프이로면 몰라도 게다가 홈에서의 산프이로고 원정에서의 이아타입니다. 이 점을 봤었을 때는 산프이로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건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J리그의 특성상 이런 경기는 잘 안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산프이로의 승무패로 최종에선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뭐 이변을 보더라도 이아타가 이길 확률은 좀 적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만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과 무승부 투픽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교토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교토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적으로는 교토 펄플은 1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두 팀의 맞대결인데 일단은 맞대결에서의 특기사항은 교토가 지금 사포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난해한 경기인 것 같아요. 뭐 두 팀 다 흐름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경기력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포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근소하게 좀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교토와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도 이 사포로가 이렇게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으면 일단 사포로 사이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아서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력이 뭐 어쨌든 사포로가 앞서는 건 맞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의 픽에서 무승부를 가져가서 이 경기 독식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간바사카 대 우라레즈의 경기고요. 우라레즈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간바 오사카가 홈일 때 4연속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라레즈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중위권 두 팀의 맞대결인데 사실 흐름 자체는 간바보다는 우라가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도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경기력이 간바오사카가 생각보단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우라레즈의 사이드는 맞아 보이긴 하는데 원정이라는 점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간바오사카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봤었을 때에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최종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무승부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대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레스 오사카가 홈일 때 2연속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상위권의 두 팀이죠. 세레스 오사카는 7위, 가와사키는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 팀이 지금 특이사항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가와사키가 이럴 때 조금 더 믿음이 가요. 완전하게 유리해 보이는 경기 때 이상하리만큼 경기력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가와사키인데 이렇게 좀 완전하게 유리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고 싶을 때 잘 해주는 승리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체중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쇼난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쇼난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쇼난이 나고야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적으로 봤었을 때는 쇼나는 이제 1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나고야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고야가 뭐 하위권에 위치를 했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는 그런 나고야의 모습이긴 한데 흐름 자체는 오히려 쇼난이 더 좋긴 하죠. 그래서 경기력도 지금 나고야가 이번 시즌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쇼난이 정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흐름 자체는 쇼난이 더 좋다라고 할지라도 경기력이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고야도 그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투표율이 너무나도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들이 많고 제가 앞선 경기들에서 무승부를 좀 가져간 경기들이 좀 많아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사이드로 가져가는 게 최종에선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난의 승패 방향이라면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최종에서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 무승부를 앞선 경기들에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안 가져갔다면 독식에서는 가져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난의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울산의 경기고요. 울산은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 특이사항은 없고 울산이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동해안 더비를 봤었을 때 굉장히 치열한 경기고 투픽 이상은 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포항이 완델손이 들어오고 나서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항이 울산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울산은 오히려 이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고전을 하고 이렇게 좀 라인을 내리지 않는 팀들 상대로는 득점을 잘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울산에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최근 흐름이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의 모습들은 포항 같은 팀이면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면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김천 대 전북의 경기고요. 김천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의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의 특이상은 없고 일단은 뭐 전북이 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저는 이 경기를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사실은 김천을 지금 조규성 한 명만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나머지 선수들도 받쳐주는 선수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북은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좀 실망스러울 때가 좀 많아서 결과는 꾸준히 만들어내는 부분 때문에 전북을 버리지 못할 것 같고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천이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을 봤었을 때는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전북이 지금 중원에서의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수비에서의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측의 선수들이
공격적인 부분은 좋더라도 수비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공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김천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패로 최종에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어쨌든 이 전북이 김천 상대로 강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만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천의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대 비슬고베의 경기고요. 사간도스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슬고베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혜택이상은 사간도스가 비슬고베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사간도스가 이 비슬고베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좀 약했었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일단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6위, 비슬고베는 지금 18위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사간토스가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상대 전적이 좀 걸려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그리고 J리그를 봤었을 때 이렇게 상대 전적이 좀 앞서는 팀들이 완전한 역패가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을 가져간다면 지금 사간도스가 경기력은 많이 앞서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강원의 경기고요. 성남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성남이 강원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팀의 경기를 봤었을 때 성남이 좀 많이 앞선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경기죠. 성남이 지금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면서 최근에 패배가 없긴 하지만 흐름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팔라시오스가 들어오고 나서의 그런 성남의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이 성남 같은 팀이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강원이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이 성남이 라인을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원의 장점이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남의 이 팔라시오스를 활용한 역습이 조금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좀 K리그에서의 가장 큰 이변으로 성남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수원FC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대구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대구의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는 경기고 수원FC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근데 두 팀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팀이에요. 대구도 그렇고 수원FC도 그렇고 수비는 좀 공간이 많지만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두 팀이라서 저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수원FC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저는 대구의 화력이 조금 더 앞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에서의 부분들도 수원 FC가 더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대구 쪽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고 대구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 독식 픽이니만큼 제가 너무 승패 방향에만 연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인천의 경기고요. 수원 삼성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3연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점대 초반에 수원 삼성에게 정배당을 준 부분들, 그리고 인천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최근에 흐름이 주춤한 상황들도 있고 무구사의 이적
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할 선수들은 있지만 완벽한 대체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수원 삼성과 비교해 봤었을 때 무고사가 없는 인천이라면 수원 삼성의 스쿼드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점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오히려 수원 삼성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